여러분 혹시 피부가 좋아지고 싶어서 식사 때마다 오이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등산을 다녀와서 갈증을 푼다고 시원한 오이 냉국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계십니까? 제발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부 미용을 위한다고 먹었던 그 오이가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독덩어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신장 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뷰티 유튜버들처럼 오이팩을 하면 피부가 하얘진다는 달콤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후회하지 않도록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의학적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수분이 많고 비타민이 풍부하니까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20, 30대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는 오이는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망가지면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독소는 가장 먼저 피부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검게 변하고 눈 밑이 불룩해지며 피부가 가려운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부를 좋게 하겠다며 오이를 계속 드시겠습니까? 저는 진료실에서 오이를 잘못 드시고 얼굴이 퉁퉁 부어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때마다 환자분들은 하나같이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들은 다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신장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오이에 대한 배신과 그 위험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느냐, 병원에서 보내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오늘 저 최준혁의 경고를 끝까지 듣고 내 신장과 피부를 지키겠다는 여러분 스스로와의 굳은 약속입니다. 좋아요를 누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이에 대한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범인은 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는 반찬입니다. 바로 오이와 당근 혹은 오이와 물을 함께 버무려 먹는 습관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김밥에도 오이와 당근이 같이 들어가고 식당에 가면 오이와 당근을 섞은 샐러드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그게 대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것은 늙어가는 여러분의 소화기관과 피부에 가장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이를 자를 때 나오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효소는 당근이나 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를 가차 없이 파괴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소화력이 좋고 다른 음식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선 여러분의 몸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의 소화 효소가 줄어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뜩이나 흡수율이 낮은데 오이와 당근을 섞어서 비타민을 스스로 파괴한 뒤에 먹는다는 것은 그저 찌꺼기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가 파괴되면 피부를 재생하는 콜라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소를 많이 먹어도 피부는 점점 칙칙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67세의 김 여사님 이야기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평소 건강 관리에 무척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기미가 생기는 것이 걱정되어서 끼니마다 신선한 채소를 드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오이와 당근을 차에 썰어서 매콤하게 무친 겉절이였습니다. 밥상에 이 반찬이 없으면 식사를 안 하실 정도로 매일매일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채소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도 피부는 맑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거칠어지고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속이었습니다. 식사만 하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불러오고 가스가 차서 하루 종일 더부룩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소화가 안 되니 입맛이 떨어지고 고기나 콩 같은 단백질 섭취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영양 불균형과 심각한 소화 불량으로 인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보니 김 여사님의 신장 수치는 나이에 비해 나쁘지 않았지만 몸 전체의 활력이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위장 기능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나 현대의학적으로 보나 성질이 다른 두 채소가 위장에서 충돌하며 가스를 유발하고 소화 불량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니 그 독이 혈액을 타고 돌며 신장에 부담을 주고 결국 피부를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여사님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배가 왜 그렇게 아팠는지, 왜 비싼 화장품을 써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았는지 깨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었던 그 한 접시의 반찬이 사실은 늙은 위장을 고문하고 피부의 밥줄을 끊어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가 차는데도 습관처럼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기를 헛고생시키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와 당근의 조합이 여러분의 소화력을 떨어뜨리고 피부에 영양을 굶주리게 하는 실수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실수는 여러분의 혈관을 터뜨리고 신장의 숨통을 조이는 훨씬 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밥도둑 짭조름한 오이지나 오이 장아찌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입맛 없을 때 물마른 밥에 오이지 하나 얹어 먹는 것이 우리네 소박한 즐거움인데 그것마저 안 된다니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특히 신장을 다루는 전문의로서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여러분께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95% 이상인 채소입니다. 이 말은 곧 오이가 스펀지처럼 주변의 성분을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생오이를 된장이나 고추장에 푹 찍어 드시거나 간장에 절여서 장아찌로 만들면 오이는 그 엄청난 양의 나트륨을 순식간에 자신의 몸속으로 흡수해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이 드시는 것은 아삭한 채소가 아니라 소금물 폭탄을 씹어 드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72 새해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홀로 지내시면서 식사를 거창하게 차려 먹는 것이 귀찮아 점심때면 늘 찬 보리차에 밥을 말고 잘 익은 오이지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입맛을 돋워준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님은 맵고 기름진 고기를 피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드시니 당연히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올라 눈을 뜨기가 힘들고 턱선이 사라져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글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살이 찐 것이라 생각하고 넘기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지가 손가락에 끼어 빠지지 않고 저녁이면 발목이 부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박 여사님은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려 잠에서 깨셨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오셨을 때 박 여사님의 혈압은 수축기 200을 넘나들고 있었고 신장 기능은 급격히 떨어져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매일 드셨던 그 오이지 속의 나트륨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신장은 나트륨이 들어오면 빠르게 소변으로 배출해내지만 70대인 박 여사님의 늙은 신장은 그 많은 소금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나트륨은 혈관 속에 남아 물을 끌어당겼고 그 늘어난 혈액량이 혈관 벽을 때리며 고혈압을 일으키고 얼굴과 손발을 퉁퉁 붓게 만든 것입니다. 미용을 위해 혹은 건강을 위해 소박하게 드셨던 그 한 끼가
실제로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저에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짜게 먹는 게 나쁜 줄은 알았지만 채소인 오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재료가 채소라고 해서 그 속에 숨겨진 소금의 독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쌈장에 오이를 푹 찍어 드시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의 수분이 쌈장의 염분을 만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나트륨이 오이 조직 깊숙이 침투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짠맛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소금이 여러분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그리고 피부의 부종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짠 오이 반찬은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안쪽 깊숙한 곳에 밥맛 없을 때 꺼내 먹으려고 아껴둔 오이지나 장아찌, 단지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밥숟가락 위에 올린 그 짭짤한 오이 조각이 오늘 밤 여러분의 혈압을 올리고 내일 아침 여러분의 얼굴을 퉁퉁 붓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집 냉장고에도 오이 장아찌나 피클 혹은 짠 오이 반찬이 들어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창에 경계라고 2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경계라는 단어를 직접 쓰면서 이 음식이 내 신장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뇌에 새기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남겨주신 경계라는 댓글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짠맛이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위협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이가 가진 위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이나 운동 직후에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짠맛이 혈관을 터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면 이번에 말씀드릴 이 습관은 뜨거운 엔진에 찬물을 끼얹어 엔진을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은 급격한 쇼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보기만 해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얼음 동동 띄운 오이 냉국입니다. 한국 사람치고 한여름에 시큼하고 시원한 오이 냉국 한 사발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식초가 들어가서 피로 회복에도 좋고 오이가 갈증을 없애주니 이것만큼 좋은 보양식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은 여러분의 몸에서 신장과 위장은 따뜻한 기운을 필요로 하는 장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이를 성질이 매우 차가운 채소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 차가운 성질의 오이에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물을 붓고 그것도 모자라 딱딱한 얼음까지 띄워서 드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뱃속에 겨울철 칼바람을 집어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65세의 이 여사님 사례가 이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여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뒷산으로 등산을 다니시는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날이 더워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사님이 찾으신 것은 냉장고에 시원하게 보관해둔 오이 냉국이었습니다. 갈증이 너무 심했던 터라 국그릇으로 2그릇을 영업 후 들이키셨다고 합니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그 느낌에 이 여사님은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 여사님의 신장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밤에 한 번 정도 화장실을 가시던 분이 그날따라 1시간 간격으로 잠에서 깨어 화장실을 들락거려야 했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아랫배가 묵직하며 무엇보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저 등산을 너무 무리해서 허리가 아픈가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셨지만 이것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습니다. 급격하게 들어온 냉기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방광을 자극하여 발생한 급성 신장경련과 야간요 증상이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 혈액을 걸러주는 정밀한 기계와 같습니다. 기계도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잘 돌아가는데 갑자기 얼음장 같은 냉각수가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놀라서 쪼그라들고 혈액순환이 멈추면서 신장의 여과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이 자체도 몸을 차게 만드는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 얼음물까지 더해지니 늙고 지친 여러분의 위장과 신장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셈입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한하고 냉한 기운이 서로 만났다고 하여 늙은 몸에는 독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날 저를 찾아오신 이 여사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어제 혹시 찬 음식을 드셨냐고 묻자 그제야 이 여사님은 오이 냉국 2그릇을 떠올리셨습니다. 등산으로 천이 올라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그 차가운 냉국이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면서 신장에 허혈성 손상을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덥다고 무심코 들이키는 그 시원한 한 모금이 늙은 신장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냉국을 마셔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겠지만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그 차가움을 견뎌낼 양기가 부족합니다. 시원함은 찰나이지만 그로 인해 망가진 신장의 기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이 냉국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신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네 번째 실수는 여러분의 폐와 심장을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평소에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거나 소변을 보는 것이 시원치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좋다는 소문만 믿고 오이를 즙으로 내어 마시거나 갈증이 난다고 해서 물 대신 오이를 과도하게 드시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오이가 이뇨작용을 도와서 붓기를 빼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게는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칼륨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아주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오이는 전체 성분의 96%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들어온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수도꼭지가 꽉 잠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출구는 막혀 있는데 좋다는 이유로 오이라는 이름의 물 폭탄을 계속 쏟아 부으면 그 물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 잃은 수분은 혈관을 타고 넘쳐 흘러 결국 여러분의 심장을 짓누르고 폐 속으로 밀려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달 응급실 당직을 서다가 만난 70세의 최 여사님 사례가 바로 이런 비극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고 병원 약을 드시며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오이즙이 신장 독소를 빼는데 특효약이라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들으셨습니다. 투석만은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최 여사님은 그때부터 물 대신 오이 5개를 통째로 갈아서 만든 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소변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기뻐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물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최 여사님은 극심한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최 여사님의 폐는 공기가 차 있어야 할 공간이 하얗게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신장이 처리하지 못한 오이의 그 엄청난 수분이 폐포로 역류해 들어가 마치 육지에서 익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급하게 이뇨제를 투여하고 산소 호흡기를 달지 않았다면 최 여사님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난 최 여사님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저에게 신장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이가 나를 죽일 뻔했냐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지한 믿음이 가져오는 참혹한 결과입니다. 남들에게는 약이 되는 음식도 내 신장의 상태를 모르면 독약이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분들에게 수분 덩어리인 오이를 농축해서 마시는 행위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붓기를 빼려다가 오히려 폐에 물이 차게 만들고 독소를 빼려다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주변에는 신장이 약한 줄도 모르고 혹은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니까 무턱대고 오이즙이나 야채즙을 드시는 친구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 위험천만한 합병증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늘 밤 당장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부디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서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야채즙 함부로 먹지 말라고, 오이도 잘못 먹으면 응급실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오늘 밤 친구분의 폐에 물이 차는 것을 막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드려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 여사님이나 박 여사님이 특별히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우리 주변에 너무나 평범한 어머니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의 유일한 실수는 내 몸속의 장기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젊은 사람들의 건강법을 내 몸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신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60년이 넘도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온 아주 오래된 걸음망과 같습니다. 새 걸음망은 촘촘하고 탄력이 좋아서 어떤 불순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척척 걸러내고 물도 시원하게 빠집니다. 하지만 60년을 매일같이 쓴 걸음망은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낡아 있고 찌꺼기에 막혀 배수가 느리거나 반대로 조직이 헐거워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넘쳐버리고 소금기를 걸러내는 속도도 현저히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20, 30대 젊은이들에게는 피부 미용의 보약이 되는 오이가 여러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젊은 신장은 오이의 찬 성질도 약간의 짠맛도 쏟아지는 수분도 거뜬히 이겨내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60대의 신장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차가운 냉기를 견디기엔 양기가 부족하고 소금을 뱉어내기엔 탄력이 떨어졌으며 갑자기 쏟아지는 물폭탄을 감당하기엔 배수구가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나이와 장기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오이를 많이 먹으라고만 합니다. 그것은 마치 엔진이 낡은 소형차에 최고급 휘발유를 들이부으며 스포츠카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오이를 드시고 속이 더부룩했거나 얼굴이 부었던 적이 있다면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이제 제발 좀 살살 다뤄달라고, 나 좀 아껴달라고 보내는 애절한 신호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듯이 우리 몸속의 장기도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늙고 지친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오이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이는 여전히 잘만 다스렸으면 늙은 신장에 열을 내리고 탁한 피를 맑게 하여 피부를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내 몸의 나이에 맞게 어떻게 조리법을 바꾸느냐 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의 늙고 지친 신장을 위해 오이를 독이 아닌 보약으로 바꾸는 3가지 황금 조리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5년 동안 환자들에게 직접 식단 지도를 하면서 신장 수치를 지키고 피부를 되살려낸 검증된 비법들입니다. 거창한 준비물도 필요 없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재료를 활용하여 순서만 조금 바꾸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한 산성보호막 씌우기입니다. 앞서 제가 오이를 자를 때 나오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파괴자 효소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맛을 내는 산성에 닿으면 힘을 잃고 무력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이를 무침으로 드실 때는 다른 양념을 넣기 전에 반드시 식초나 레몬즙을 먼저 한 숟가락 넣어서 버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산성 성분이 오이의 절단면을 코팅하여 비타민 파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오이가 가진 비타민은 물론이고 함께 넣은 채소의 영양소까지 온전히 섭취하게 되어 죽어가던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식초의 새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는 것은 덤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소금으로 절여서 물기를 꽉 짜내되 반드시 흐르는 물에 헹궈내는 수분 다이어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수분 배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오이가 가진 96%의 수분은 홍수와 같습니다. 이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오이의 수분을 인위적으로 빼내야 합니다. 오이를 얇게 썬 다음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려두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오이 속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나온 물기를 손으로 꽉 짜버리면 오이의 부피가 줄어들고 식감은 꼬들꼬들해지며 신장이 감당해야 할 물의 양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인 오이를 그대로 드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제가 짠 음식은 신장의 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오이는 나트륨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흐르는 물에 두세 번 헹궈서 소금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은 빠지고 소금기도 사라진 그야말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안전한 오이 건더기만 남게 됩니다. 이 헹군 오이를 드시면 씹는 맛은 살아있고 얼굴이 붓거나 폐에 물이 찰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리법 순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부엌에 서면 습관대로 그냥 썰어서 드시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유한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 소중한 비법을 잊지 않고 평생 써먹으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있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거나 종이와 펜을 가져와서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든 머리가 깜빡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건강을 지킬 방법을 알면서도 적어두지 않아 잊어버리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다들 저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비법, 가장 놀라운 반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이를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화식 요리법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이를 볶아 먹는다는 말에 고개를 젓으실지도 모릅니다. 오이는 아삭하고 시원하게 먹는 맛인데 그걸 기름에 볶으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늙은 신장과 위장을 살리는 최고의 묘수입니다. 찬 성질의 오이를 뜨거운 불에 볶으면 차가운 냉기가 중화되어 따뜻한 성질로 변합니다. 또한 오이에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7배 이상 높아집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과 소고기 조금 그리고 물기를 짠 오이를 넣고 센 불에 빠르게 볶아 보십시오. 이렇게 만든 오이 볶음은 위장을 차갑게 하지 않아 소화가 잘 되고 영양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황실에서도 즐겨 먹었던 조리법이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혈관과 피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 하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먹는 시간이 틀리면 효과가 반감되듯이 오이도 하루 중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신장에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딱 정해드리는 이 시간표대로만 드시면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 종일 편안하고 피부는 날마다 맑아질 것입니다. 먼저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은 밤새 잠들어 있던 위장과 신장이 이제 막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몸에 천을 올리고 장기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비법, 즉 기름에 볶은 따뜻한 오이를 드셔야 합니다. 따뜻한 성질로 변한 오이 볶음이 위장에 부드럽게 들어가서 소화기관을 깨우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하여 아침에 활력을 찾아줍니다. 찬 오이 냉국이나 생오이를 아침 빈속에 드시는 것은 자고 있는 신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점심시간은 우리 몸의 소화력이 가장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은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비타민 섭취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점심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법을 활용한 식초에 버무리고 물기를 꽉 짠 오이 무침을 드십시오. 특히 점심 식탁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이 있다면 이 오이 무침은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오이의 상큼함이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고 식초의 산성 성분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섭취한 오이의 수분은 활동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고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에 물이 찰 걱정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지켜야 할 원칙은 단 하나, 바로 절대 금지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은 급격히 떨어지고 신장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휴식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수분이 가득한 오이를 드시면 지친 신장은 그 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물은 밤새 방광을 자극하여 여러분을 자다가 깨게 만들고 처리되지 못한 수분은 얼굴과 손발로 가서 다음날 아침 퉁퉁 부은 얼굴을 만들게 됩니다. 저녁 밥상에서는 오이를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그것이 밤새 신장을 쉬게 하고 여러분의 꿀잠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볶아서, 점심에는 상큼하게 무쳐서, 그리고 저녁에는 과감하게 굶어서 신장을 쉬게 하는 것. 이 간단한 삼박자만 지키신다면 오이는 더 이상 두려운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콧방귀를 뀌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의사 양반, 나는 70 평생 밥에 물 말아서 짠 오이지랑 먹고 살았는데 아무 탈 없이 건강하기만 하다.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말씀대로 지난 70년 동안은 괜찮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이가 안전해서가 아니라 어르신의 젊은 신장이 그 독성을 묵묵히 견뎌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년도 과연 그럴까요? 과거의 건강이 미래의 생존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30대의 튼튼한 위장과 70대의 낡은 위장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내 몸에 대한 자만이자 위험한 도박입니다.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죽 한 그릇에도 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평생 해왔던 습관이라도 그것이 내 몸을 해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밥상에서 짠 오이지를 치우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차가운 투석기 옆에서 보낼지,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들과 웃으며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며 보낼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의 자만심 때문에 남은 노년을 병원비로 탕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이 그저 잔소리로 들리고 귀찮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시던 대로 짜게, 차갑게 계속 드셔도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내 몸이 늙어간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저 최준혁을 믿고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제 얼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그 구독 버튼 하나가 제가 매일매일 더 치열하게 연구하고 여러분께 가짜가 아닌 진짜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오이라는 작고 평범한 식재료 하나가 잘못 쓰이면 얼마나 무서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잘 쓰면 얼마나 귀한 약이 되는지, 그 극과 극의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피부는 신장의 거울입니다. 신장이라는 필터가 깨끗해야 비로소 피부라는 거울도 맑게 빛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을 위해 속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이제 오늘로 끝내야 합니다.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키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은 병원에서 의사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이는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내 몸의 변화를 모르고 습관대로만 먹어왔던 우리의 무심함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저 최준혁과 함께 오이를 독이 아닌 최고의 보약으로 바꾸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소금기를 털어내고 따뜻하게 볶아서 드신다면 오이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메마른 신장을 적셔주는 생명수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수술실이나 낯선 응급실 천장을 바라보며 노년을 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즐기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에 저 최준혁이 언제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동행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식탁을 바꿔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굳은 다짐을 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신장 100세라고 4글자를 적어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내 신장을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이자
저와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신장 100세라는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직접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트를 눌러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제 잔소리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쓴 약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